이제 비거리 시리즈 골프도화가 도와드릴 거예요. 골프도화가 정말 많은 아마추어분들 레슨을 했지만 열의 9이 비거리가 안 났던 이유는 바로 이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드린 다음부터 아마추어분들이 정말 단번에 20m, 30m 늘어나는 경험을 하고 가셨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정말 마법처럼 단번에 비거리가 늘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비거리가 안 나는 이유 중 열의 9은 바로 이겁니다. 가파르게 들었다가 가파르게 쳐서 그래요. 가파르게 올라가면요, 이렇게 찍혀 맞아요. 그리고 가파르게 올리면 회전이 잘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럼 상체가 빨리 열리게 돼요. 그럼 다 깎여 맞을 수밖에 없어요. 슬라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드라이버와 아이언 차이점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버는 가로 형태로 완만하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회전의 양이 많아지면서 둘러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가로 형태만 만들어줘도요, 몸이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시원하게 백스윙이 열려요. 그래서 둘러칠 수가 있는 건데, 아이언을 치는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자 보세요,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회전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다 이렇게 깎여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9이 비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찍혀 맞고 슬라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드라이버는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다운스윙 시 몸이 먼저 열리고 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깎여 맞고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외워주셔야 돼요. 드라이버는 무조건 백스윙을 들었다가 손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 이 밧줄이 몸을 감싸는 거 보이세요? 손이 먼저 내려온 다음에 몸이 돌아가야 돼요. 이걸 둘러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둘러치기 위해서는 백스윙 자체가 이렇게 가로 형태로 올라가야지만 둘러칠 수가 있어요. 제가 드라이버와 아이언 차이점 시리즈에서 아이언은 손의 위치가 여기, 드라이버는 뒤쪽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요, 드라이버는 둘러쳐야 하기 때문에 손의 위치가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이 훌라후프 봐주세요. 자, 아이언은요, 세로 형태로 손의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프로들을 어드레스하고 선 긋잖아요. 그러면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야 정확한 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운 블로우를. 근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야 돼요. 이 형태에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 갔다가 가로 형태로. 그래야지만 회전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서 한번 다시 봐주세요. 제가 한번 가파르게 올리고 돌아볼게요. 회전 하나도 없죠? 그쵸? 자, 이번에는 가로 형태로 돌아볼게요. 회전 훨씬 더 많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들면은 이 뒤쪽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저절로 인투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무조건 인투아웃으로 쳐야 돼요. 손의 위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웃스윙 궤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깎여 맞으면 스핀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드라이버는 인투아웃으로 쳐야 되는 이유, 위에 또 카드 걸어둘게요. 이거 꼭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탑의 위치를요, 가파르게 든 것과 완만하게 든 거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잘못된 예. 이렇게 치는 분들 있죠. 자, 똑같은 스윙 스피드로 했을 때
지금 132m가 날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완만하게 들어서 뒤에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드로우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사실 공은 세게 안 맞았거든요. 200m 그냥 쉽게 넘어가요. 저처럼 마른 사람들도요 200m를 정말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제가 세게 치면 220m까지 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탑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줬더니 지금 몇 미터 차이야? 60m, 70m 차이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쉽게 이 결론을 얘기해드리면요, 드라이버는요 무조건 손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열려야 돼요. 임팩을 할 때요 몸이 마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본 것처럼 다운스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 돌아야 돼요. 둘러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들 스윙하는 거 임팩트 멈춰보면은 100이면 100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상체가 늦게 열려요. 손은 다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왼쪽 귀가 보여요. 몸이 늦게 열리니까. 손은 다 내려와 있어도 이렇게. 자, 저 왼쪽 귀 보이죠? 그리고 내 상체가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언은요 양쪽 귀가 보여요. 왜냐면 같이 열리니까. 근데 어프로치는요 오른쪽 귀가 보여요. 왜냐? 몸이 빨리 열리니까. 어프로치는 몸이 빨리 열려야 되거든요. 드라이버 칠 때는 절대로 웨지 치는 것처럼 몸이 빨리 열리면 안 되고 손이 먼저 떨어지고 돈다라는 느낌. 그래서 손을 떨어뜨리는 타이밍이 달라요. 제가 이것도 드라이버 아이언 차이점 시리즈에 다 있거든요. 손 떨어뜨리는 위치 또 카드 걸어둘게요. 백스윙 들었다가 드라이버는 이렇게 등지는 느낌으로, 타겟을 등지는 느낌으로 손을 떨어뜨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진짜 드라이버 비거리요 20-30m는 그냥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몸이 늦게 열리기 위해서는 가로스윙, 그럼 끝나요. 여기 공간 생겨요. 그러면 저절로 둘러치는 스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혹 백스윙 낮게 들어요. 탑 포지션 낮아졌어. 근데도 어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상체로 덤벼 치는 거예요. 백스윙 들었다가 어깨 놔두고 손 먼저 떨어뜨리는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몸이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요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운스윙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인구간으로 내려오게 돼요. 인구간 내리는 거 쉬워요. 인구간에 갖다 놓고 손만 떨어뜨리면 돼요. 손만. 근데 아웃트윈이 만들어지는 거는 왼쪽 어깨가 먼저 시작이 되면 아웃트윈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깨만 놔두고 손만 떨어뜨리면 이렇게 둘러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인구간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올바른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드로우 예쁘게 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난 낮게 들었어. 낮게 들었는데도 이렇게 어깨가 먼저 가게 되면 이런 깎여 맞는 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만 그럼 기억하시면 되겠죠? 가로 형태로 들고 손 먼저 떨어뜨린다. 근데 간혹 아마추어분들이 프로님 그럼 이거 팔로만 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어도 돼요. 드라이버는 백스윙 들었죠? 그 다음에 하체는 써요. 체중 이동해요. 하지만 상체는 지체시켜놔야 돼요. 늦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둘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여러분 드라이버 비거리 한 번에 늘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골프도와 비거리 시리즈 2편은요 막힘없는 스윙입니다. 스윙에 막힘이 없어야지만 비거리를 최대로 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자동차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래된 자동차들은요 마치 이 스윙이 막히는 것처럼 가다가 변속이 걸리고 가다가 변속이 걸려서 스윙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풀악셀을 밟으면 정말 막힘없이 100km까지 샹 지나가잖아요.
골프 스윙도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최대 비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힘없는 스윙의 비밀이요, 우리의 전통놀이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불놀이입니다. 이 지불놀이의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도 막힘없는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불놀이 다 아시죠? 깡통 안에 불을 넣고 돌리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만 스윙이 되면요, 진짜 비거리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스윙 한번 해볼게요. 막히고 당기고 하면은 이 불이요, 저한테 다 떨어져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힘을 못 받는 이유는 다 이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히고 당기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지불놀이 하듯이 스윙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스윙이 원활히 지나가지 못하고 자꾸 막혀요. 마치 동영상 렉 걸린 것처럼 막혀요. 제가 한번 몸에 힘을 쥐고 친 거랑 정말 지불놀이 하듯이 지나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대충 쳐볼게요. 정말 동네에서 오늘 장난치는 막 지불놀이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진짜. 그런 스윙에 흔들림도 없거든요. 되게 장난치듯이 쳤는데도 210m가 나왔어요. 그쵸? 자, 이거 다시 또 한번 세게 쳐볼게요. 자, 진짜 강하게 잡았어요. 여러분들 세게 치고 싶을 때 세게 잡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치면요, 훨씬 힘들거든요. 공 잘 맞았어요. 근데 180m밖에 안 나가요. 무려 30m가 차이가 났어요. 그쵸?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요, 스윙이 스피드가 나질 못해요. 훨씬 더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윙 스피드가 더 적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은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빨래 하고 나서 빨래 털잖아요. 빨래 털 때 보세요. 힘 주고 털어볼게요. 털려요? 안 털려요. 근데 힘 빼볼게요. 소리가 다르죠? 엄청 잘 털려요. 여러분 꼭 한번 빨래 털어보세요. 팔에 힘 주고 털어보세요. 이런 소리 나고요. 자, 힘 빼고 털어볼게요. 들리세요? 이게 바로 힘이 들어간 것과 힘이 빠진 거의 차이입니다. 막힘 없는 스윙과 막힘이 있는 스윙의 차이예요. 확실하게 몸에 힘이 빠져 있어야지만 정말 풀악셀 밟은 것처럼 확실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하는 이유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힘 빼는 레슨 한다고 하면은 그 얘기는 진짜 지겹도록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간별로 나눠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 두 번째로는 백스윙, 세 번째는 다운스윙. 이 구간별로 힘 빼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드레스에는요, 아마추어분들이 공을 잘 치고 싶은 마음에 긴장을 해요. 그래서 손도 올라가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드레스부터 힘이 들어가면요, 백스윙 때는 당연히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다운스윙 때도 힘이 들어가서 스윙이 지불놀이 하듯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드레스를 들어갈 때 큰 숨을 내뱉고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솟아있던 어깨도 쭉 내려가고 손도 내려가고 되게 마음이 캄해져요. 그러면서 백스윙도 되게 가볍게 들리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프로들도 루틴에 다 큰 숨 내뱉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요가를 하면은, 또 뭐 명상을 하러 가면은 릴렉스 하면서 큰 숨을 내뱉잖아요. 그러면 몸이랑 막 업돼 있던 마음이랑 어깨랑 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되게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이거를 깨달은 뒤로부터
샷에 대한 미스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냥 장난치듯이 백스윙 할 때는 장난치듯이 드는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 때 세게 치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급하게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난 세게 칠 거야 하면서 팍 들어버리세요. 그러지 마시고 팔을 완전 내 팔이 마치 오징어가 된 것처럼 놔 잡은 다음에 여기서 그냥 우양우만 하는 거예요. 우양우, 그냥 가볍게 어깨, 팔, 여기 전완근까지 다 여기 힘을 빼고 그냥 우양우. 내가 팔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양우만 완전히 가볍게 이렇게만 들어도 정말 다운스윙 때 가속도가 말도 못하게 빨라져요. 그 다음 세 번째, 다운스윙 할 때는요, 여기서가 제일 문제예요. 세게 치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힘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몸이 막히는 것 뿐만 아니라 몸도 빨리 열리고 캐스팅까지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최악의 동작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팔을 툭 떨어뜨린 다음에 임팩할 때 힘을 쫙 써야지만 정말 최대의 비거리, 이 풀악셀 밟은 것처럼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다운스윙 느낌을 빨래 터는 것처럼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빨래 털 때 여기서부터 힘쓰지 않잖아요. 가볍게 들었다가 툭 내리고 그 다음에 팡! 가볍게 들었다가 툭 내리고 팡!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지만 정말 지불놀이 하는 것처럼 막힘없는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가지를 다 접목을 해서 공을 쳐볼게요. 보세요. 자, 연스윙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큰 숨을 내뱉어요. 이것만 해도요, 백스윙 되게 가벼워져요. 그 다음에 장난친다라고 생각하세요. 잘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팔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축 늘어뜨는 상태에서 우양우, 그 다음에 빨래 털 거예요. 근데 몸에 힘을 넣잖아요. 힘을 쫙 그립 세게 잡고 딱딱하게 스윙을 하잖아요. 힘만 들어요. 공도 멀리 안 나가고. 전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깨달으시면 지불놀이처럼 정말 편안하게 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힘없는 스윙 만들기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지불놀이를 통해서 막힘없는 스윙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 카드 걸어둘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요, 이 막힘없는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헤드를 먼저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막힘없는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왜 손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이버는 무조건 손이 먼저 떨어지고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둘러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운스윙 시 상체가 먼저 열리고 헤드가 따라오게 되면 찍혀 맞게 되고요. 공에 이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바람 소리를 한번 느껴볼게요. 자, 먼저 손을 먼저 떨어뜨리고 돌아볼게요. 보세요. 바람 소리 들리나요? 자, 이번에는 몸을 먼저 돌려볼게요. 정말 세게 했거든요. 근데 바람 소리가 팽 나는 거 들리세요? 되게 약하게 들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오해하고 있는 게요, 프로님 그러면 다운스윙 시 헤드가 먼저 지나가고 몸이 돌면 이건 막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막히는 게 아니라 원래 드라이버를 스윙할 때 몸의 움직임은 헤드가 먼저 떨어지고 몸이 돌아야 돼요. 드라이버는 무조건 인투아웃으로 쳐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은 위에 카드 걸어둘 테니까 보고 와주세요. 손이 먼저 떨어져야지만 다운스윙 시 인구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근데 반대로 상체가 먼저 나가게 되면은 아웃트윈으로 치게 되고 찍혀맞게 돼요. 이거야말로 진짜 막히는 스윙이에요. 스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로프를 설명해 드릴게요.
볼게요. 자, 이거는 루키루키 비거리 로프인데요. 이게 정말 굴러치는 것과 몸이 상체가 덤벼치는 거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드라이버를 둘러쳐라 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스윙 들었다가 손을 먼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에 둘러져요. 보세요. 그쵸? 근데 상체를 먼저 열어볼게요. 몸을 때려요. 여길 때려요. 보이시죠? 둘러칠 수가 없게 됩니다. 상체가 먼저 열리면. 이거는 원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히는 스윙이에요. 드라이버 칠 때 몸이 먼저 열리는 거는 그거야말로 막히는 스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 로프로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연습 스윙을 해보시면은 왼쪽 어깨가 나중에 열리는 게 더 바람 소리가 강하게 난다는 걸 스윙을 해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몸이 빨리 열리고 있는지 손이 먼저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거든요. 자, 공이 드라이버 칠 때는 왼발 뒤꿈치 라인에 있잖아요. 근데 어깨가 다운스윙 시 빨리 열린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공이요 내 눈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오른쪽 뺨이 공을 보고 있어요. 이게 상체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린 사람들이에요. 막히는 스윙인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손이 먼저 떨어지고 몸이 돌게 되면요, 자 보세요. 반대로 내 왼쪽에 첫 번째 내 왼쪽에 공이 있고요. 내 왼쪽 면이 앞 사람한테 보여요. 그쵸? 그래서 임팩을 할 때요, 이렇게 왼눈으로 공을 보는 거예요. 마치 도다리가 된 것처럼. 자꾸 상체가 빨리 열려서 덤비는 분들은 공을 칠 때 내가 마치 도다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공을 치면은 둘러친다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예쁘게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열리면 아웃윈이고 손을 먼저 떨어뜨리면 인구간으로 손이 내려오기 때문에 드로우 구질이 형성이 돼요. 정말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깨를 빨리 열어서 한번 쳐볼게요. 자, 보이세요? 이렇게 드라이버 칠 때 깎이고 찍혀가는 사람들은 다 어깨가 빨리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프로님 저는 손을 더 먼저 내리는 것 같은데도 깎여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깨 회전이 충분히 안 돼서 그래요. 어깨 회전이 충분히 안 되면은 이 인구간에 손이 오질 못해요.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된 상태에서 손을 먼저 내린다고 한들 아무튼 뒤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손을 먼저 내리고 싶어도 몸이 먼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요, 누구든 막힘없는 스윙을 확실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막힘없는 스윙 만들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마추어분들이 스윙이 막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원인과 해결 방법만 알아가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단번에 비거리를 확 늘리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추어분들이 스윙을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임팩트하는 순간에 왼팔을 잡아 당기기 때문이에요. 임팩트하는 순간에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럼 스윙이 막혀요. 그리고 임팩트하는 순간에 잡아당기면 이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서 슬라이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마추어분들이 왼팔을 당기나 생각을 해봤더니 뒷땅이 무서워서더라고요. 뒷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왼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특히나 드라이버는 티에 꼽혀 있잖아요. 공이 떠 있어요. 이 떠 있는 공을 맞추려다 보니까 왼팔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윙은요, 왼팔을 쫙 뿌려줘야지만 임팩트하는 순간에 가속도가 붙어서 공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공을 세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왼팔 피는 건요, 티가 아무리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탠다드 티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롱롱티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높죠? 근데 여러분, 왼팔 삐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드라이버는 가로 스윙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스윙하기 때문에 왼팔을 접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드라이버가 뒷땅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언 치듯이 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버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이언 치듯이 세로 형태로 가파르게 올라가면 헤드가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뒷땅이 나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를 칠 때 트가 뚝 펴 있다고 이 왼팔을 당기는 게 아니라 가로로 갔다가 가로로만 들어오면 돼요. 자, 제가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부터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아이언은요, 가까이에 있어요, 보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공을 쳐야 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올라갈 때부터 세로 형태로 올라갔다가 세로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드라이버를 칠 때 아이언 치듯이 세로로 올라갔다가 세로로 떨어지면 땅에 맞게 되겠죠. 하지만 드라이버는요, 이렇게 가로 형태로 가면은 가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땅에 맞을 일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코킹하는 순간에 하프스윙 구간에서 클럽을 멈춰보면은 드라이버는 채끝이 한 요 정도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드라이버는 더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채끝이 보다 정면 쪽을 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드라이버는 앞쪽으로 내려오고요. 아이언은 바닥 쪽으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공을 치는 거고, 그래서 떠있는 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것만 알면 뒷땅을 절대 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로 스윙만 알잖아요? 티 높이가 진짜 몸 앞에 있어도 똑같이 칠 수 있어요.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왼팔을 쭉 뻗어서요. 상관이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이언 치듯이 세로 스윙이 만들어지는 이유는요, 바로 셋업에 있어요. 자, 드라이버는 채가 더 길어요. 그리고 공이 보다 멀리 있죠. 그래서 이 명치가 아이언에 비해서 조금 더 정면 쪽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아이언 치듯이 상체가 많이 숙여져 있으면 백스윙이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근데 명치가 정면 쪽을 보게 되면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어깨가 아이언에 비해서 덜 떨어지게 돼요. 그럼 백스윙도 저절로 완만하게 들려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이 명치만 정면 쪽을 보게 하면은 뒷땅 날 일이 없어요. 보세요. 그쵸? 조금 컨택이 제가 살짝 감기긴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로 스윙 형태가 저절로 만들어지면서 정말 공만 깔끔하게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됐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나는 명치는 완전 정면 받고 가로 스윙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 왼팔을 쭉쭉 풀어주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꾸 왼팔을 당기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세팅을 바꿔도 왼팔을 당겨요. 하지만 이렇게 명치가 세워진 상태에서 자꾸 왼팔을 당기면 탑핑이 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왼팔을 뻗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더 빠르게 왼팔을 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짜라란! 여러분, 이 헤드 커버 있죠? 퍼터 헤드 커버 하나만 준비해주세요. 이 헤드 커버로 어떤 스윙을 만들 거냐면 원반 던지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원반을 던질 때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어떻게 던져요? 촤!
자, 팔꿈치 올리면서 쫙 멋있게 던져요.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요, 스윙할 때 똑같이 살리면 되거든요. 먼저 이 헤드컵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한번 잘못된 이유부터 보여드릴게요. 치킨을 하듯이 한번 원반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우측으로 날아가겠죠. 하지만 정말 원반 던지는 느낌으로 한번 던져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던질 수가 있어요. 또 원반을 던지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팔꿈치도 이렇게 돌려요. 그럼 로테이션도 저절로 만들어지겠죠. 드라이버를 칠 때는 이 로테이션도 정말 중요해요.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테이션도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제 팔꿈치를 자세히 봐주세요. 자, 임팩트하는 순간에 로테이션이 다운스윙 할 때 잘 만들어진 사람들은 자, 이렇게 팔꿈치가 돌아가서 접힌 선의 하늘을 보고 이 팔꿈치가 바닥을 봐요. 그쵸? 헤드페이스, 열려있던 헤드페이스가 잘 닫히면서 들어온 사람들 동작이에요. 근데 임팩트하는 순간에 로테이션이 안 돼. 치킨닝이 돼.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돼 있어요. 팔꿈치가 하늘을 보고 접힌 선이 바닥을 봐요. 그럼 완전 헤드페이스가 열려서 우측으로 깎여 맞겠죠. 원반 던지는 느낌을 살리면은 이렇게 접힌 선이 하늘, 팔꿈치가 바닥을 보게 됩니다. 이 원반을 잡고 던지는 상상을 하면서 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쳐볼게요. 한번 롱롱 뒤로 쳐볼까요? 자, 그럼 그만큼 더 세팅을 정면 쪽을 보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형태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반 던질 거예요. 짜라란! 여러분 보셨죠? 이 명치만 바닥을 보지 않고 정면을 보게 해서 양쪽 어깨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로스윙이 알아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왼팔 촤! 뿌려주시면 아주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골프도와 비거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원리만 깨달아 가신다면요, 여러분들이요 힘들이지 않고 비거리를 늘리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버 헤드의 어느 부분을 맞냐에 따라서 10m에서 크게 20m 차이까지 납니다. 제가 바로 결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헤드페이스에 토 부분이 있고 중앙이 있고 그 다음 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 200m를 친다. 여기 맞추면 210m 날아갑니다. 여기 맞추면 200m 날아갑니다. 여기 맞추면 180m 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이버에는 기어 임팩트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토 앞쪽 위를 핫스팟, 가장 비거리가 많이 나는 위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맞추면 기어 임팩트 때문에 공의 스핀이 드로우 고질이 만들어져요. 여길 맞으면 왼쪽으로 스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힐 쪽을 맞으면 슬라이스 스핀이 만들어져요. 우측으로 만들어져요. 이 드로우와 이 슬라이스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스핀량이 엄청 많아지고 스핀량이 적고 왼쪽으로 구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정말 쉽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맞추면 안 되는 곳, 여기, 그 다음으로 맞추면 좋은 데는 스위스팟, 그 다음으로 맞추면 좋은 곳이 바로 이 핫스팟이에요. 여러분, G스쿼드에서 이피션시라고 하는데 효율성이라고 하고, 또 트랙맨에서는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데 이 스매시 팩터와 이피션시가 높게 나오려면 이 스윗스팟이 아니라 바로 이 핫스팟을 맞춰야 돼요. 최대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핫스팟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내가 비거리를 정말 10m, 20m를 더 많이 나게 하려면 핫스팟을 맞춰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이렇게 외워주세요. 나 210, 나 200, 나 180. 정말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토 쪽, 핫스팟을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어드레스 때 토 쪽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걸 치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공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올라가요. 보이세요? 헤드가 올라가면 갈수록 공보다 앞쪽으로 가게 돼요. 보이죠?
그쵸?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토에 두고 쳤거든요? 아니, 가운데 두면 힐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드가 올라가면 앞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토에 두고 레슨할 때 토에 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요, 토에 두는 프로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3분의 1? 정말 프로들도 느낀 거죠. 가운데다 두면 힐에 맞는구나. 왜냐? 우린 떠있는 공을 치니까. 근데 가운데 놓는 프로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프로들은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 때 이 몸에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공간을 줄여서 치기 때문에 이렇게 토에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든 토에 맞추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로 토에 두는 거. 그러면은 임팩트할 때 힐에 맞을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들어놓고 쳐요. 들어놓고 치는 사람들은 그냥 꼭 토에 두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토에 둬요. 왜냐? 완벽하게 토에 맞추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토에 두고 쳐볼게요. 자, 살짝 끝으로 들어 올렸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중앙에 두고 쳐볼게요. 어떻게 맞나 보세요. 똑같이 스윙할 거예요, 정말. 깎이는 거 보이세요? 정말 똑같이 쳤거든요. 근데 200m가 못 넘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약간 이쪽에 맞았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거리 차이가 똑같이 스윙을 해도요, 확실하게 만들어집니다. 정말 토에 맞추는 것과 힐에 맞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자, 이번에는 일부러 힐에 두고 쳐볼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완전히 힐에 맞았거든요. 자, 140. 자, 이번에는 다시 토에 놓고. 자, 끝에서 공 들어오는 거 보이죠? 자, 세게 안 맞아도요, 200m는 정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거 있죠? 절대 여기만 맞추지 말아주세요. 여기 맞춰주세요. 최소한 여기. 자, 여기 100점, 여기 90점, 여기 빵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토에 맞추면 어떻게 한다? 토에 둔다, 어드레스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운스윙 할 때 손이랑 몸이랑 벌어지면 안 돼요. 자, 제가 아까 전에 프로들 중에 가운데 놓는 프로도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가운데 놓는 프로들은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 때 이렇게 몸과 손 사이의 공간을 줄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로리 맥길로이죠. 들었다가 이렇게 공간을 줄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토에 맞출 수 있겠죠? 근데 들었다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앞으로 가요. 그쵸? 손과 몸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들었다가 공간을 줄인다. 제가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끝에서 들어 걸리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몸과 손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서 들어온다라는 느낌. 그래서 토를 맞춘다. 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정말 쉽게 토를 맞출 수 있고요. 공을 놓을 때 위치만 바꿔주셔도 정말 쉽게 비거리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 헤드만 앞에 놔주면요, 정말 힘들이지 않고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누워서 떡먹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레슨을 찍었을 때요, 진짜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레슨이냐? 뭐 말도 안 되는 레슨이다라고 하시던 분들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부터 많은 프로님들이 똑같이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아무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이렇게 앞쪽에 놔주시면은 정말 쉽게 비거리 늘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골프도와 비거리 시리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